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불륜 현장을 덮치는 게 맞을까요?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급박하게 전화나 문자가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모텔에 방금 들어갔거나 머무르고 있을 때, 혹은 상간녀가 기거하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두 명이 함께 들어가 있는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보통은 아내분들 때 목소리 엄청 떨리고 세상에서 무슨 전쟁이 터진 것처럼 엄청 충격에 휩싸여 있고 어떻게 할 줄 모르시거든요. 당황해 하시고.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상간녀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거나 남편의 위치가 모텔로 확인이 되면 굉장히 당황해 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흥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런 경우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대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을 부른다.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형사사건으로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현장에 함께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륜 현장을 찾기 위해서 경찰을 불러도 출동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분이 그 현장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주거 침입 등의 제목으로 경찰에 가셔야 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관이라 하더라도 여관에 투숙한 경우에 해당 방문을 두드리거나 강제적으로 들어간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텔 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방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업장에 온 손님이 최우선입니다. 괜히 남의 집 가정사에 끼어들어서 복잡하게 연루되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방 번호를 알려주었다가 아내분들이 객실로 찾아가서 난동이라도 부리면 다른 투숙객들에게도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아내 사정을 딱하게 여기는 경우에는 CCTV를 보여주거나 객실 호수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근래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CCTV 영상 보관 기간을 카운터에서 확인하고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최대한 빨리 해서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실제로는 한 달이라 하더라도 증거 보존 신청을 막상 해서 신청을 하면 그쪽 업장, 즉 여관 주인이겠죠. 15일 혹은 2주라서 모두 삭제되었다. 그래서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상간녀와 남편이 모텔이나 상간녀의 주거지에서 나올 때 맞닥뜨려서 박살을 낸다. 일단 모텔이나 상간녀의 주거지를 드나드는 모습을 촬영할 경우 모텔의 경우에는 모텔명과 두 명이 동시에 함께 나오는 동영상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인지 얼굴 인식이 반드시 되도록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줌을 해서 얼굴 확인이 돼야 되고요. 상간녀의 주거지를 특히 차량 번호도 같이 나오면 좋겠죠. 상간녀의 주거지를 드나드는 경우에는 최소 2에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모습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아내분들 막상 눈앞에서 둘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면 이성을 잃으시고 뛰어나가서 상간녀를 붙잡고 뺨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머리를 휘어잡거나 하는 행동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이 상간녀를 보호해 주거나 아내를 제재하고 상간녀가 도망가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심지어 아내를 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내분 상처가 너무 깊게 생겨서 남편과 같이 관계 회복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성년인 딸과 함께 그 모텔에서 나오는 두 연놈들을 보고 쫓아갔더니 아내분이 이제 감정을 못 삭힌 거죠. 제가 가지 말고 영상만 촬영하라고 했는데 상간녀에게 미친 남편이 아내뿐만 아니라 딸까지 폭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에 되돌아와서도 딸한테 구박을 하고 니는 내 딸 아니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서 그분은 남편 자체가 쓰레기 유형이기도 했지만 자식한테까지 그렇게 행동한 남편하고는 아내분께서는 못 산다라고 말씀하셨고 이혼을 하셨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시고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더라도 포커페이스 하시고 영상 촬영만 잘하시고 그냥 되돌아오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저는 미행은 웬만하면 직접 하시는 걸 말립니다. 사실 뭐 직접 하면은 불법이 아니고 어떤 업체를 통할 경우 불법이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미행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남편분 미행해서 영상 찍어 가지고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하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새까맣고 얼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자체가 어떤 누군지가 확인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위치 어플을 서로 약속하에 설치한 경우나 공유하는 경우에 여관 이름까지 정확하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는 해당 장소에 가서 남편이 주차한 차량의 위치를 확보한 후 남편이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모습과 차량으로 이동해서 상간녀와 함께 동승하는 모습을 확보해서 촬영하면 괜찮기도 하거든요. 제가 아는 아내분은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영상을 거의 5개에서 8개 정도를 확보를 하셨어요. 영상을 봤는데 진짜 흥신소에서 찍은 거 저리 가라 너무 촬영을 잘하셨더라고요.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아내분 흥신소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촬영에 이제 익숙해지신 거죠. 베테랑이 되셨는데 정말 우픈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의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드나드는 경우에는 일단 상간녀가 변명할 수 없도록 뭐 보통 뭐 "고초적으로 왔다. 그냥 아는 지인이다." 이런 변명 많이 하거든요. 법정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남편이 상간녀 주소지를 수회 이상 출입한 영상을 확보하시고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그런 증거가 확보가 된 경우라고 한다면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있지 않을 때 찾아가셔야 합니다. 거기 갔다가 두 명이 나와 가지고 옷을 벗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문 안 열어 주고 안에 경찰 부르고 진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통이거든요. 불륜 현장을 덮치는 것은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만약에 덮쳤다 하더라도 형사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보고 나서 오히려 더 후폭풍이 아내분한테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면이 지속적으로 떠오를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불륜 현장을 덮치는 거 웬만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